본 영상은 실제 있었던 법원 판례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1년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남자, 위층 집 앞에 뱀을 놔뒀습니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놀라게만 하려고. 법원은 그에게 특수협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은 정당했을까요? 이런 회색지대 판례 이야기가 처음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사도 고민했던 이 사건, 끝까지 보시고 당신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2평형 중층에 박영수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48살 평범한 회사원. 3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아무 불편 없이 지내왔는데 1년 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위층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거든요. 김태우 35살. 혼자 사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요. 그게 마지막으로 나눈 평화로운 대화였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밤 11시쯤 되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쿵. 그냥 발소리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파트 전체가 울릴 것 같은 엄청난 소음. 박영수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리하느라 그러겠지. 근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쿵쾅쿵쾅 소리가 시작돼서 새벽 1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참다 못한 박영수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김태우가 나타났는데 표정부터 뭔가 째려보는 느낌이었어요. 저기, 죄송한데요. 밤에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래층인데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김태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 했는데요? 발소리가 좀 크신 것 같아서요. 발소리요? 여기 제 집인데 제가 걷는 게 문제예요? 박영수가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려는데 알았어요. 됐고요. 바빠서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위층 소음이 오히려 더 심해졌거든요. 마치 일부러 더 세게 걷는 것처럼. 쿵쿵 쾅쾅쾅. 새벽 2시까지. 박영수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도 넣어봤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위층에 연락했지만 김태우는 제가 뭐 했는데요? 그냥 생활하는 건데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박영수는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한테 혼났습니다. 3달이 넘어가니까 정말 한계였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김태우가 문을 열면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또 왔어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발요. 밤 11시 넘으면 좀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태우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기 제 집인데 제가 왜 눈치를 봐야 돼요? 싫으면 당신이 이사 가든가. 뭐라고요? 귀찮게 하지 말고 이사 가세요. 알겠어요? 쾅. 또 문이 닫혔습니다. 박영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왜 이사를 가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다음날 아침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층간소음은 민사 문제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세요. 박영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조정 날짜가 잡혔어요. 하지만 김태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그냥 무산됐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박영수는 매일 밤 소음에 시달리면서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박영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한테 겁을 줘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처음엔 협박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그건 범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어요.
층간소음 복수하는 법.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뱀 한 마리 놔두면 기겁함 키키키. 박영수는 처음엔 웃고 넘겼어요. 뱀? 하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수는 파충류 카페에 가입했어요. 한 회원에게 연락했습니다. 뱀 한 마리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종 찾으세요? 독 없는 거요. 그냥 무서워 보이기만 하면 돼요. 결국 박영수는 1m가 넘는 구렁이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독은 없지만 보기엔 충분히 무서웠어요. 2023년 8월 15일 새벽 2시, 위층에서 또 소음이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박영수는 구렁이를 비닐봉지에 넣었어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태우의 현관문 앞, 비닐봉지를 문 손잡이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초 뒤, 김태우가 짜증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이 새벽에 누구야? 그리고 비닐봉지를 봤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서 뱀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으아악. 김태우의 비명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뱀이 복도로 기어 나왔어요. 김태우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태우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누가 뱀을 제 집 앞에 놔뒀어요. 제발 좀 와주세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수가 뱀을 가져온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박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놀라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뱀을 놔뒀는데요?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독도 없는 뱀이고 그냥 무섭게만 보이는 거예요. 놀라게만 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박영수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죄. 박영수는 억울했어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놀라게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협박이 되나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박죄는 해를 가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대 징역 7년입니다. 박영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뱀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의도적으로 놔뒀습니다. 뱀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동물이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는 명백한 협박 행위입니다. 더욱이 뱀이라는 위험한 동물을 사용했으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박영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1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경찰, 조정위원회 등 모든 합법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피해자를 놀라게 해 경각심을 주려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용한 뱀도 독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비닐봉지에 넣어뒀고요. 이를 특수협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검사가 재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이 안타까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피고인은 뱀을 사용했어요. 뱀은 누가 봐도 위험한 동물입니다. 독이 있든 없든 일반인은 뱀을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피고인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뱀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 의도입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왜 하필 뱀을 선택했습니까? 박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 보여서요. 무서워 보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네. 그럼 피해자가 무서워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행위를 했습니까? 박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어요.
뱀을 놔둔 행위가 협박인가?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특수협박인가?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협박죄는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뱀을 놔뒀을 뿐입니다. 이것은 장난에 가깝지 형법상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협박은 반드시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어요. 칼을 들이대는 것도 협박이고 총을 겨누는 것도 협박입니다. 뱀을 현관 앞에 놔두는 것 역시 나는 너를 해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재판부는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2015년 서울중앙지법 개를 풀어 상대방을 위협한 사건에서 협박죄가 인정됐습니다. 2018년 대구지법 뱀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조심하라고 한 사건에서도 협박죄, 2020년 부산지법 집 앞에 동물 사체를 놔둔 사건 역시 협박죄, 판례는 일관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만으로도 협박은 성립한다. 판결일이 다가왔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뉴스에 보도됐고 댓글창은 난리였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미친 거 이해간다. 그래도 뱀은 너무한 거 아님? 저 정도면 협박 맞지. 아니 1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 정도는. 의견이 완전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로 한다. 박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어요. 판사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해를 가했는지가 아니라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피고인은 뱀을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놔뒀습니다. 뱀은 일반인에게 본능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동물이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는 협박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뱀이라는 위험한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뱀은 독이 없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위험한 동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합니다. 피고인은 1년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합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물리적 상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박영수는 법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집행유예. 감옥에 가진 않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층은 조용했어요. 김태우는 이미 이사를 갔거든요. 박영수는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지옥 같았던 그 소음은 사라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전과자. 댓글창에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범죄야? 그냥 놀라게 한 건데. 당연히 범죄지, 뱀을 갖다 놨는데. 1년 동안 고통받았으면 그 정도는 할만하지 않아? 법은 법이지 감정으로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수가 뱀을 놔둔 건 범죄일까요? 아니면 절박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뱀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것을 특수협박으로 처벌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타인의 일상을 파괴한 김태우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게 공정한 걸까요? 법은 박영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판사였다면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박영수의 입장이었다면 1년 동안의 고통 끝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